소방기술사 화재성상 제9편. 화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기의 단층. 1. 화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화재는 단순히 불길에 의한 직접 손상만이 아니라 복사열, 대류열, 유독가스, 산소 결핍, 시야 장애를 통해 인체에 복합적인 피해를 줍니다. 이 피해는 크게 열적 손상과 비열적 손상으로 구분됩니다. 열적 손상 서멀 데머지. 화재 시 발생하는 고온의 공기, 복사열, 대류열이 인체에 열을 전달합니다. 열응력 히트 스트레스. 체온이 40일 이상으로 상승하면 인체는 열응력을 받습니다. 땀, 호흡 등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의식장애, 실신이 나타납니다. 피부 화상 번지. 피부 온도가 45 이상이 되면 통증을 느끼며 200 이상에서는 순식간에 조직이 괴사합니다. 복사열 4kW 이상의 환경에서는 단시간 노출만으로도 심한 화상이 발생합니다. 복사열 영향 평가 기준. 복사열이 피부에 닿아 수포성 화상가 생길 때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피부 온도 445에 이르면 3도 화상이 발생하며 노출 시간이 길수록 화상 정도가 심화됩니다. 화상 등급. 등급 구분 특징. 1도 화상 홍반성 화상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통증이 있음. 2도 화상 수포성 화상 물집이 형성되고 진피까지 손상. 3도 화상 괴사성 화상 피부 전체 괴사, 신경 손실. 4도 화상 흑색 화상 근육, 지방, 골 조직까지 탄화. 비열적 손상 난마이너스 서멀 데머지. 화재 시 연기와 가스에 포함된 독성 성분, 산소 결핍, 시야 저하 등이 인체 생리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취성 가스 ASPH와 EXIANT 개서제. 일산화탄소CO, 시안화수소 HCN, 고농도 이산화탄소CO 등은 혈액 내 산소 전달을 방해하고 질식을 유발합니다. 자극성 가스 이러턴트 개서제. 염화수소 HCl, 브롬화수소 HBr, 포스겐, 아황산가스 등은 점막과 기관지를 자극하여 호흡 곤란을 일으킵니다. 산소 결핍 아크서전 디피션시. 화재로 인한 연소와 가스 발생으로 산소 농도가 18% 이하로 저하되면 현기증과 판단력 저하가 나타나고 10% 이하에서는 의식 상실 및 사망에 이릅니다. 연기에 의한 시야 저하 스모크 비저빌리티 로스. 연기 입자와 타르 응축물에 의해 빛이 흡수 산란되어 시야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시야 저하는 피난 방향 인식 실패로 이어집니다. 2. 연기 스모크. 연기의 개념. 연기는 연소 및 열분해 생성물 중 공기 중에 부유하는 물질로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기체 밀입자 혼합체입니다. 즉, 불완전 연소의 부산물로서 가시성과 독성, 열 전달, 피난 장애 등 복합적인 위험 요인을 포함합니다. 연기의 생성 과정. 흡입 분해 증발 혼합 연소 배출. 연소 과정에서 생성된 고체 또는 액체 밀입자가 열분해와 혼합을 거쳐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고체 밀입자계 연기 불꽃 연소. 탄소 함량이 많은 연료의 불완전 연소 시 발생. 검은색 탄소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복사열 전달이 크며 독성은 비교적 적음. 액체 밀입자계 연기 무염 연소, 담배 연기. 휘발성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생기는 미세 액적, 타르류, 유기산, 알데히드 등의 독성 물질 포함. 연기의 구성 성분. 가시성 물질 입자상 물질수, 타. 고온의 수증기 및 CO. 불완전 연소 가스 CO, HCN 등. 플룸에 흡입된 공기. 연기의 특성. 빛을 차단한다. 연기 입자나 타르 응축물이 광선을 흡수 산란시켜 피난 시 시야를 급격히 저하시킨다. 고온 및 독성. 연기는 고온의 기류와 독성가스를 동반하므로 인체 호흡기 손상을 유발한다. 유동성과 확산성. 연기는 부력에 의해 상승하며 천장 부근에 축적된 후 기류나 재현 흐름에 따라 빠르게 확산된다. 연기의 유해성.
생리적 유해성, CO 발생, O 감소, CO 증가로 인한 질식, HCl, 포스겐, 아황산가스 등 자극성 가스로 인한 폐 손상, 시각적 유해성, 연기 입자에 의한 빛의 감쇄로 가시거리 감소, 피난 통로 인식이 어려워짐, 심리적 유해성, 시야 상실과 고열로 인한 공포감, 판단력 저하. 3. 연기의 단층 스트래터피케이션. 정의. 연기의 단층 스트래터피케이션이란 화재 시 상승하는 연기의 온도가 천장 부근 공기보다 낮을 경우 천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정체층 스모크 레이어를 형성하는 현상입니다. 발생 원인. 천장 부근에 고온 공기층 존재, 아트리움, 유리돔 등 태양열 영향, 연기 부력의 약화, 열방 출률이 낮거나 천장이 높은 경우, 대공간 내 안정된 열기류 형성, 환기 불량, 열방 출률 저하로 인한 상승력 상실. 발생 과정. 화재 초기에는 연기가 뜨거워 부력에 의해 빠르게 상승한다. 그러나 상층부의 공기 온도와 연기 온도가 비슷해지면 온도차티에 의한 상승력이 줄어들고 연기는 그 지점에서 수평으로 퍼지며 단층이 형성된다. 천장까지 닿지 못한 연기층이 중간 높이에 형성되어 감지기나 스프링클러 작동이 지연된다. 문제점. 감지기 작동 지연 및 오동작, 재현 설비의 흡입 불량 및 비정상 작동, 시야 저하로 인한 피난장애, 고온 가스층에 의한 열축적 및 구조물 손상, 단층 확인 및 방지 대책, 온도분포 추정법, 연직 온도분포를 측정하여 상층부 공기온도보다 낮아지는 지점이 단층 형성 위치임을 확인한다. 설계적 대책. 아트리움, 대공간에는 배연창 스모크 해치 설치, 중층 감지기 병행 설치로 작동 지연 방지, 강제 배연팬으로 상부의 고온 공기 배출. 운용 대책. 실내 환기 유지, 온도차 완화, 천장 온도층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론. 화재의 인체 피해는 단순히 열에 의한 화상만이 아니라 연기와 독성가스, 시야 손실, 심리적 혼란까지 포함한 복합적 결과입니다. 이 중 연기의 거동은 피난, 재현, 감지, 구조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연기의 단층은 실내 대공간 화재에서 가장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화재 공학적 분석에서는 열에너지 부력, 연기 유동, 단층 형성, 감지 반응 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방기술사 합격의 불길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화재의 분류 K급 주방화재 화재 플럼 파이어 플룸. 화재는 단순히 불이 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무엇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타는가. 이것을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소방기술사의 기본입니다. 오늘은 화재의 분류, K급 주방화재, 그리고 실내 화재 해석의 핵심 개념인 화재 플럼 파이어 플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화재의 분류. 화재는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5가지로 나뉩니다. 어급, B급, C급, D급, K급 화재입니다. 어급은 일반 가연물 화재입니다. 나무, 종이, 섬유, 고무, 플라스틱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잔재가 남고 불티가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화 방법은 물을 이용한 냉각 소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B급은 유류나 가연성 액체, 가스의 화재입니다. 휘발유, 등유, 벤젠, LPG 등이 대표적입니다. 연소 후 재가 남지 않으며 기화된 가연증기가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적으로 타오릅니다. 소화는 포폼나 이산화탄소, 분말 소화기가 적합합니다. C급은 전기기기나 배선 등 전류가 흐르는 상태의 화재입니다. 전원이 연결된 기계, 배전반, 변압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소화 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 이산화탄소 소화기나 비전도성 분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D급은 금속 화재입니다. 마그네슘,
알루미늄, 나트륨 등 반응성이 큰 금속이 불이 붙은 경우입니다. 이 화재는 매우 높은 온도에서 타기 때문에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능합니다. 금속 전용 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K급 화재, 즉 주방의 식용유나 튀김유로 인한 화재입니다. 이 화재는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절대 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이나 일반 소화약제를 사용할 경우 기름이 폭발적으로 튀면서 2차 화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K급 주방 화재의 특성. K급 화재는 NFPA 기준에서 정의되는 쿠킹 오일 파이어, 즉 식용유나 동물성 지방이 발화하는 화재입니다. ISO 기준에서는 F급 펫 파이어로 구분됩니다. 주로 식당, 학교 급식소, 아파트 주방의 후드 내부 혹은 튀김기 주변에서 발생합니다. 이 화재의 핵심은 기름의 열 특성입니다. 조리유는 비점이 높고 발화점과 비슷한 온도를 가집니다. 즉,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기름의 연용량이 높아 쉽게 식지 않고 불이 꺼져도 남은 열로 재발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소화 후 냉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발화점보다 20도에서 50도 낮은 수준까지 온도를 떨어뜨려야 안전합니다. 3. K급 화재의 소화 방법. 첫째, 미세분무워터 미스트 방식입니다. 아주 작은 물입자를 분사하여 냉각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증기층의 온도를 빠르게 낮춥니다. 둘째, 젤종 분말 소화약제나 HCO. 가열된 기름 표면에 얇은 피막을 형성해 산소의 접촉을 차단합니다. 다만 고온에서 재발화 가능성이 있어 보조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셋째, 웻 캐머컬 주방용 소화장치입니다. 이 약제는 탄산칼륨 KCO이나 아세트산칼륨 성분, 그 결과 기름 표면에 불활성 피막이 형성되어 냉각과 질식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방 후드 내부에 설치되어 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약제를 분사하는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시스템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4. 화재 플럼 파이어 플룸. 이제 화재 플럼에 대해 알아봅시다. 화재 플럼은 화염의 상승 기류, 즉 뜨거운 연소가스가 부력에 의해 위로 올라가는 열기둥을 말합니다. 불길이 일어나면 주변 공기가 함께 빨려 들어가며 상승 기류가 만들어집니다. 이 기류는 온도차와 밀도차에 의해 발생하며 천장 부근으로 열과 연기를 전달합니다. 이 플럼은 실내 화재 해석의 핵심입니다. 스프링클러 감지기, 제연 설비, 피난 계획 모두 플럼의 높이, 속도, 열 전달량을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플럼의 상승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밀도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 부력이 생겨 공기와 연기가 위로 이동합니다. 결국 부력 상승 기류 상층 열 확산으로 이어집니다. 화재 플럼의 구조는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첫째, 부력 영역입니다. 화염 상부에 뜨거운 연기가 상승하는 구간으로 스프링클러 감지기나 제연구역 설계 시 중요합니다. 둘째, 간헐화염 영역입니다. 불꽃이 끊기듯 일어나는 구간으로 화염의 주기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셋째, 연속화염 영역입니다. 연료면 바로 위에서 지속적으로 연소가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이 영역의 온도는 약 800도, 부력 영역과의 경계 온도는 약 320도입니다. 화염의 높이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LF 0.235Q25-1.02D. 여기서 LF는 화염 높이, Q는 열방 출속도, D는 연소면의 직경입니다. 열방 출속도가 커질수록 화염 높이가 증가하며 A는 곧 플래시오버나 상층 확산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부력의 크기는 그라쇼프 수GRASHOF 넘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GRG LTB. 이 값이 높을수록 부력과 상승 기류의 강도가 커집니다. 플럼 해석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화재 안전 설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감지기의 설치 높이, 스프링클러의 반응 시간,
연기층의 형성 속도는 모두 플럼의 연류동 해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정리하면 화재의 분류는 소화 방법을 결정하고 K급 화재는 냉각과 화학 반응 제어가 핵심이며 화재 플럼은 실내 화재 거동을 예측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야 비로소 불을 이해하는 기술자, 즉 소방기술사의 시선이 완성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공부하는 모든 분들께 합격의 불길이 타오르길 바랍니다. 천장 Z 흐름 화재 플럼의 구획 경계 화재 플럼 속도의 유입 공기. 화재의 열과 연기는 단순히 위로만 퍼지지 않습니다. 천장, 벽, 그리고 공기의 흐름에 따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천장 Z 흐름 실링 Z 플로, 화재 플럼의 구획 경계, 그리고 유입 공기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1. 천장 Z 흐름의 개념.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 위로 뜨거운 가스가 상승합니다. 이 열기둥이 천장에 도달하면 이제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천장면을 따라 수평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현상을 천장 Z 흐름 실링 Z 플로이라고 합니다. 즉, 화재 플럼이 천장에 부딪혀 흐름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이 흐름은 화재의 감지기, 스프링클러, 제연 설비의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천장 Z 흐름의 특징. 천장 Z 흐름 실링 Z 플로의 두께는 실 높이의 약 5%에서 12%, 즉 천장이 사엠나면 약 20cm에서 50cm 정도의 두께를 형성합니다. 이 흐름의 수평 이동 속도는 약 0.5m/s에서 1m/s, 수직 이동 속도는 3m/s에서 5m/s로 나타납니다. 천장이 낮을수록 감지기나 스프링클러가 이 고온층 내부에 더 빨리 노출되며 감지 시간이 단축됩니다. 반대로 천장이 높거나 감지기가 실링 Z 플로 범위에서 벗어나면 반응 시간이 지연되어 초기 화재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드는 천장면으로부터 약 30cm 이내, 벽에서 1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데드 에어 스페이스, 즉 공기 정체층이 생기지 않아 감지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3. 천장 Z 흐름의 계산식 엘퍼트 상관식. 천장 Z 흐름 실링 Z 플로는 화재 강도 크유와 높이의 이치, 그리고 중심축 거리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류 온도식. T-T 무한대는 5.38 곱하기 괄호 열고 Q 나누기 괄호 닫고 3분의 2승 나누기 H. 기류속도식. 기류속도 R 나누기 H가 0.215다 클 때 U는 0.195 괄호 열고 Q에 3분의 1승 곱하기 H에 2분의 1승 나누기 R에 6분의 5승 괄호 닫기. 예를 들어 화재 열방출 속도 Q1000kW, 천장 높이 H4m, 거리하 2.5m인 경우 기류 온도는 약 93도, 즉 스프링클러 작동 온도 72도를 충분히 초과합니다. 이로 인해 헤드는 가멸되어 작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천장 Z 흐름은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작동 해석의 필수 요소입니다. 4. 화재 플럼의 구획 경계와 작용. 실내 화재는 천장, 벽, 기둥 등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이때 공기의 유입과 상승 기류가 제약을 받게 되면 화재 플럼의 형태와 높이, 그리고 확산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현상을 구획 경계 컨파인드 플룸라고 합니다. 벽이 가까울수록 공기 인입이 어렵고 연소가스는 벽면을 따라 위로 상승하며 화염의 길이가 길어지고 온도도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벽 근처 화재는 상층부 열축적이 빠르게 진행되어 플래시오버 FLASHOVER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천장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화염이 천장에 부딪혀 수평 확산, 즉 수평화 호리존털 플레임으로 변하며 이 역시 실링 Z 플로와 동일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5. 화재 플럼 속도의 유입 공기 ENTRAI 네드 에어. 화재 플럼의 상승은 단순히 불길의 에너지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변의 유입 공기가 큰 역할을 합니다. 유입 공기란
플럼이 상승할 때 주변 공기가 말려 들어가 부력 상승을 돕는 현상입니다. 화재 플럼 속도는 이 유입 공기의 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험적으로는 플럼의 상승 속도가 가스의 증발 속도의 약 200배에 달합니다. 즉, 유입 공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플럼의 부력이 약해지고 연기층이 낮게 형성되며, 반대로 유입 공기가 많으면 열이 빠르게 상승해 상층 온도와 압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현 설비나 화재 시뮬레이션에서 공기 유입량은 매우 중요한 설계 변수로 취급됩니다. 정리합니다. 천장 제트 흐름 실링 제플로 천장면을 따라 흐르는 고온의 열기류. 구획 경계 벽이나 천장으로 인해 플럼의 형태와 온도가 변형되는 현상. 유입 공기 플럼 상승을 돕는 외부 공기의 유입, 속도와 열 전달을 지배. 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 화재의 연소 특성과 재현 계획, 감지기 반응 시간, 스프링클러 설계까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화재 안전을 공부하는 모든 분께 합격의 불길이 함께하길 바랍니다.